유시간자 TV 오늘 영상은 사급교과산자 30번째 시간으로 4개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척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축척은 줄어질 축, 자척으로 지도나 설계도 따위를 실물보다 작게 그릴 때 그 축소한 정도를 말합니다. 줄어질 축을 보겠습니다. 줄어질 축은 실사와 잠잘숙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잠잘숙은 진면과 사람인 일백백이 합해진 글자인데 일백백은 여기에서는 베개와 이불을 편 모양을 그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잠잘숙은 집안에서 사람이 이불 위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자다 숙박하다 라는 뜻과 오래되다 라는 의미도 있고 밤에만 나타나는 별들이 하룻밤 머물다 간다고 해서 별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이때는 수로 읽습니다. 잠잘숙에 실사가 더해진 줄어질 축은 예전에는 옷을 빨고 나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옷이 작아져서 입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줄어질 축은 실이 자고 나면 줄어든다는 의미로 만든 글자입니다. 줄이다, 오그라들다, 감축하다 등의 뜻입니다. 자척을 보겠습니다. 자척은 사람의 무릎 아랫부분을 표시하여 종아리 부분을 나타낸 것입니다. 종아리로 길이 단위로 삼았던 것으로 대략 30cm에 해당하는 길이로 한 척 또는 한 자라고 부릅니다. 자 또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축척은 줄어질 축, 자척으로 길이를 줄였다는 의미로 지도나 설계도 따위를 실물보다 작게 그릴 때 그 축소한 정도를 말합니다. 다음은 편서풍이라는 단어입니다. 편서풍은 치우칠 편, 선역서, 바람풍으로 중위도 지방의 상공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약간 쏠려 부는 바람을 뜻합니다. 치우칠 편을 보겠습니다. 치우칠 편은 사람인과 넓적할 편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넓적할 편은 지게문호와 책책이 결합된 글자인데 문 위에 거는 가로로 된 그린 편액을 의미했는데 이후 편액처럼 가로로 길고 납작한 것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납작하다, 작다 등의 의미입니다. 여기에 사람인이 더해진 치우칠 편은 내걸린 편액처럼 두드러진 사람을 말하는데 이것은 개성이 뚜렷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고대 중국의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치우치다, 편향되다, 속이다 등의 뜻입니다. 지게문호가 한쪽으로만 열리고 닫히는 문인 외닫이문을 그린 것으로 사람의 마음이나 언행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여도 될 것입니다. 선역석을 보겠습니다. 선역서는 새가 둥지 안에 서 있는 모습을 연상하면 될 것입니다. 해가 지는 저녁에는 새가 모두 둥지로 돌아온다는 뜻에서 해가 지는 서쪽을 나타낸 것입니다. 바람풍을 보겠습니다. 바람풍은 무릎범과 벌레충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무릎범은 바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배 돛을 그린 글자입니다. 또한 벌레충은 비충을 의미하는 글자로 봉황새를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자연과학이 부족해서 봉황새의 날개짓이 바람을 일으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봉황의 봉도 무릎범에 세조를 합한 글자입니다. 바람을 의미하며 풍속이나 경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열풍은 뜨거운 바람을 의미하고 풍속은 예부터 행해온 생활 습관을, 소풍은 거닐면서 경치를 즐기는 것을, 풍광은 경치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편서풍은 치우칠 편, 선역서, 바람풍으로 중위도 지방의 상공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약간 쏠려부는 바람을 뜻합니다. 한대기후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한대기후는 찰한, 띠대, 기운기, 기후후로 가장 기온이 높은 달의 평균 기온이 섭씨 10도 이하인 시대의 기후를 말합니다. 찰한을 보겠습니다. 찰한은 진면과 풀초, 사람인과 얼음빙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풀초는 최소 4개 이상이 합쳐져서 풀로 만든 거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찰한은 집안에 풀거적을 덮고 있는 사람 아래에 얼음이 얼어있는 것을 표현하여서 차다, 춥다, 떨다, 쓸쓸하다의 의미입니다. 띠대를 보겠습니다. 띠대는 옷 위로 덮어서 매는 띠를 그렸습니다. 윗부분은 띠를 말 때 옷에 생기는 주름을 나타냈습니다. 띠라는 의미가 있고 띠는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가시하는 역할도 했기 때문에 장식하다, 꾸미다의 의미도 있고 허리띠는 항상 몸에 걸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데리고 있다, 붙어 다니다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운기를 보겠습니다. 기운기는 기운기와 쌀미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기운기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느낄 수 있는 공기나 기운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표현하였습니다. 쌀미는 벼에 이삭이 붙어있는 모습입니다. 쌀로 만든 밥을 먹으면 기운이 생기기 때문에 쌀의 기운을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여 기운기와 쌀미를 합하여 기운이나 기세, 기우 등을 뜻하는 기운기가 되었습니다. 기우후를 보겠습니다. 기우후는 제우후와 뚫을 곤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제우후는 화살을 관역에 잘 맞추는 사람이 제우라는 의미입니다. 고대에는 화살이 가장 강력한 무기였기 때문에 화살을 잘 쏘는 사람이 벼슬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뚫을 곤이 더해진 기우후는 제우가 통찰력으로 꿰뚫어 보면 예측할 수 있다는 데서 조짐, 상황, 기우, 계절 등의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대 기우는 찰한, 띠대, 기운기, 기우후로 가장 기온이 높은 달이 평균 기온이 섭씨 10도 이하인 지대의 기후를 말합니다. 환곡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환곡은 돌아올 환, 곡식곡으로 조선시대 백성에게 봄에 구워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여 받아들이던 관청의 곡식을 뜻합니다. 돌아올 환을 보겠습니다. 돌아올 환은 쉬엄쉬엄 갈 착과 눌러서 볼 경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눌러서 볼 경은 눈목과 흰 옷이라는 의미의 옷길 원으로 구성되었는데 벼곡으로 치장한 옷의 모양을 그린 글자입니다. 벼곡은 왕권이 상징으로 여길 정도의 귀한 옥 중의 옥인데 눌러서 볼 경은 옷길 원의 눈목이 더해져서 화려한 장식의 옥으로 치장한 모습을 놀라워하며 바라보는 모습의 글자입니다. 여기에서는 옥의 둥근 모양을 강조한 것입니다. 바다라는 의미의 쉬엄쉬엄 갈 착을 더해서 둥글게 돌고 돌아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다라는 의미입니다. 돌아오다, 돌려보내다의 뜻입니다. 곡식곡을 보겠습니다. 곡식곡은 벼화와 껍질각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껍질각은 단단한 껍질에 쌓여있는 곡식을 도리깨 등으로 쳐서 벗기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곡식을 대표하는 벼화를 더하여 곡식의 뜻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관리들이 봉급을 곡식으로 주었기 때문에 녹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곡은 돌아올 환, 곡식곡으로 조선시대 백성에게 봄에 구워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여 받아들이던 관청의 곡식을 뜻합니다. 이렇게 해서 4급 교과서 한자어 30번째 시간으로 4개 단어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축척은 줄어질 축, 자척으로 길이를 줄였다는 의미로 지도나 설계도 따위를 실물보다 작게 그릴 때 그 축소한 정도를 말합니다. 편서풍은 치우칠 편, 선역서, 바람풍으로 중위도 지방의 상공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약간 쏠려 부는 바람을 뜻합니다. 한대 기후는 찰한, 띠대, 기운기, 기우후로 가장 기온이 높은 달이 평균 기온이 섭씨 10도 이하인 지대의 기후를 말합니다. 환곡은 돌아올 환, 곡식곡으로 조선시대 백성에게 봄에 구워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여 받아들이던 관청의 곡식을 뜻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4급 교과서 한자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